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홍주의 길 해설 이현조입니다. 지난 9월 3일 백제 도읍지였던 부여에 남아있는 백제의 문화유산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부소 산성을 시장에서 공남지에서 답사를 마쳤는데요. 오늘 그 부소 산성과 정림사지, 공남지 등에 대한 부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소산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소산성은 부여읍 부소산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방어를 위해 축조된 복합식 성곽입니다. 부여 도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부소산성은 내성에 해당되고 외성은 나성이라고 합니다. 부소산성은 538년 백제 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긴 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123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였으며 당시에는 사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성은 백제의 수도인 사비를 수호하기 위하여 538년 성왕 16년에 수도 천도를 전후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동성왕 22년 약 500년 서기 500년경에 이미 산봉우리의 태명 산성이 축조되었다가 천도할 시기를 전후하여 개축됐고 605년 무왕 6년경에 현재의 규모로 확장하여 완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소산성은 금강의 남한에 있는 부소산의 산정을 중심으로 태면식 산성이 동서로 나뉘어 붙어 있고 다시 그 주위에 포곡식 산성을 축조한 복합식 산성입니다. 성내에는 사비루, 영일루, 반월루, 고란사, 낙화암과 사방의 문지 그리고 군창지 등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사비성, 소부리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산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78년 금강 상수도사 공사로 인하여 성벽의 단면이 드러났는데요. 성벽 내부는 잡석으로 적심석을 넣었음이 확인됐고요. 최근의 발굴 조사에서 목책지와 수열식 주거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1981년에 사비성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4개 층의 토층 단면이 확인이 됐고요. 1982년부터 부소산성 일대를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5번에 걸쳐 발굴 조사하여 1983년도에는
방형 석축 연지가 발견됐고요. 1988년 발굴조사에서는 토기 구연부에 북사라고 써있는 명문이 출토가 됐습니다. 1992년 조사에서는 현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남쪽 지점에서 백제시대의 도로 유적과 배수 시설이 드러났습니다. 부소산성 축성이 구체적 방법을 보면 성벽 안쪽의 흙을 파서 홀을 만든 한편 그 파낸 흙을 내벽에 보축을 하였습니다. 성의 바깥 벽면은 기반토를 마치 판축하듯이 황색 사질토와 적색 섬질토를 겹겹이 다져 나왔고 그 위에 돌을 3단에서 5단으로 쌓고 흙을 덮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축지된 한성의 입지는 경사면이어서 원래의 경사도보다도 더욱 가파른 경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산성의 아래 너비는 7m가량이며 높이는 대략 4에서 5m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군창지와 영일로가 있는 부근의 표고는 전면 70m, 후면 90m의 등고선을 따라 둘레 1500m의 성벽을 거의 토축으로 축조를 하였습니다. 사비성 복원 때 토성의 단면을 자른 결과 대개 아래로부터 4개의 층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층인 A층은 붉은색의 진흙으로 판축하여 하보를 축조하였고요. 토층의 넓이는 1.9m입니다. 토로 바깥면에는 토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4단의 석축이 남아 있습니다. B층은 황갈색 토층으로 북반부는 A층 위에 토척이 됐고요. 남반부는 A층과 같이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렸습니다. 이는 A층을 고쳐 쌓기 위해 B층이 축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토층으로부터 B층까지 높이는 3.2m입니다. 이곳에서는 연질의 백제시대 기와조각이 출토가 됐습니다. C층은 황갈색 사질토로 판축 기법을 사용하여 두께 3에서 6cm로 축조되었는데 B층의 바깥쪽 경사면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수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재는 6합씩 5단으로 쌓여 있는데 높이는 103cm로 2층에서도 B층과 같이 백제시대의 기와조각이 출토가 됐습니다. 맨 위층인 D층은 조선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부소산성이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축, 개축을 거치며 사용된 이용 편년을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 성벽의 높이는 내면의 높이가 7.6m, 외면 높이가 3.4m, 너비는 8.6m입니다. 한편 부소산성에서 가장 높은 표고 106m의 사비로 부근의 산봉우리 중심으로 약 700m의 퇴매형 산성이 있는데 크기가 50 곱하기 50cm, 70 곱하기 60cm 되는 백제시대 초석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산성은 위의 두 산성이 연결되어 백제시대의 독특한 복합식 산성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동, 서, 남문지가 있으며 북쪽의 금강으로 향하는 낮은 곳에 북문과 수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문지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대형 철제 자물쇠가 발견되어 문지였음을 입증해주고 있으며 남문지에는 아직도 문주를 바쳤던 초석 2개가 동서로 나란히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 나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4일 제39차 유네스코 때 충청권에서 최초로 유네스코로 등재가 됐습니다. 백제의 수도 사비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둘레 8km의 성입니다.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부여 시가지 외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에 있는 나성과 함께 가장 오래된 나성 중의 하나이며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긴 1380년경에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은 부소산성의 동문이 있던 자리에서 시작하여 금강변까지 흙으로 쌓아 만든 것으로 지금은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성의 바깥쪽 벽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안쪽 벽은 완만하여 성 위에서 말을 달릴 만한 길이 있고 곳곳에 초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 필서봉에는 횃불을 올리던 봉수터와 건물터가 남아 있습니다. 성 안에는 백제의 왕궁을 비롯하여 관청, 민가, 절, 상가 및 방어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성의 전체적인 구조는 남쪽과 서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또 물길도 파놔서 자연적인 이중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 나성은 청산성, 청마산성과 함께 수도 보호를 위해 외곽 방어시설로 중요한 성입니다. 부여 도읍의 외성은 부소 산성에서 시작하여 백마강을 따라 나성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백마강이 천연 해자 역할을 하는 서쪽면과 도성 동쪽의 산들을 이어 축조한 나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 정림사지입니다. 부여 정림사지는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백제의 사찰터입니다. 가람 배치는 전형적인 일탑식 배치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중문, 석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상에 세워져 있고 주위를 회랑으로 구획지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석조 열애 좌상 등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 7월 유네스코 때 유네스코 지정에 같이 등재가 됐습니다. 백제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시기인 538년에서 660년의 중심 사찰이 있던 자리고요. 발굴 조사 때 강당터에서 나온 기와에서 태평 8년 무진 정림사 대장당초라는 글이 발견이 됐습니다. 고려 현종 19년 1028년이죠. 당시 정림사로 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려 시대의 백제 사찰이 강당 위에 다시 건물을 짓고 대장전이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림사의 주요 건물 배치는 중문, 5층 석탑, 금당, 강당에 이르는 중심 축선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이고 건물을 복도로 감싸고 있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가람 중심부를 둘러싼 복도의 형태가 정사각형이 아닌 북쪽의 간격이 넓은 사다리꼴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중문 앞의 연못이 정비되어 있고 석불 좌상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은 1993년에 지어졌습니다. 백제 때 세워진 5층 석탑과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석불 좌상이 남아 있고요. 출토 유물로는 백제와 고려 시대의 장식 기와를 비롯하여 백제의 벼루, 토기와 흙으로 빚은 불상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무왕 때 궁궐의 남쪽에 만든 큰 연못으로 삼국사기에 의해서 공람지라고 부릅니다. 다만 연못이 어떤 모습으로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연못 주변에는 우물과 몇 개의 조춧돌이 남아있고 동쪽에서는 조춧돌과 기와 조각이 흩어져 있는 건물터가 확인이 됩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무왕 35년조에는 3월에 공의 남쪽의 연못을 파서 물을 20열이나 끌어들였다. 내 언덕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연못 가운데에는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주를 모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왕 39년조에는 봄 3월에 왕과 왕비가 큰 연못에 배를 띄웠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삼국유사 무왕조에는 무왕의 이름은 장으로 그의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지 주변에 집을 짓고 살던 중 그 못에 사는 용과 정을 통하여 장을 낳고 아명을 서동이라 하였는데 그 도량주가 커서 헤아리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백제가 멸망한 뒤에는 훼손되어 연못 주변은 농지로 이용됐고요. 현재 연못의 규모는 1만 평도 채 안 되는 형편입니다. 연못은 자연지형의 곡선을 그대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연못의 가운데와 물가에는 석축과 버드나무가 남아있고 연못 주변에서는 토기와 기와 등 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연못 속의 섬이 바로 방장선산을 모방하였다는 섬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동해 한가운데에 신선이 사는 섬인 봉래, 방장주, 영주의 삼신산이 있다고 하여 그 섬 가운데 방장선산을 본따서 신선정원을 꾸며 불로장생을 바랐던 도교적 사상과 관념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공람지 동쪽의 화지산 서쪽 기슭에는 공람지 쪽으로 향한 완만한 경사지에 대리석으로 만든 팔각형 우물이 남아 있고요.
그 주변에는 많은 기와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사비 전공의 남쪽에 있었다고 하는 이궁터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남궁지는 이궁의 궁원지였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의 궁남지는 1965년에서 1967년까지 연못 바닥을 준설하고 가장자리 언덕에 흙을 쌓고 수양버들을 심어 조성을 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은 13,000여 평 정도이지만 발굴 조사 결과 원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990년에서 93년까지 그리고 1995년에 발굴조사가 시행되어 궁남지 내부 및 주변에서 나무 및 차지고 끈끈한 흙인 점질층으로 만들어진 집수시설, 수로, 건물터 등이 조사가 됐습니다. 집수시설은 동서 길이 11.65m, 남북 넓이 3.13m인데요. 가장자리를 따라 통나무를 이중으로 박아 벽체로 쌓은 모습입니다. 집수시설과 가까운 동쪽 바깥쪽에는 도수로가 남북 방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곳을 거쳐 집수시설로 물을 끌어들이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수시설의 서쪽 부분은 6.3m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동쪽 부분에는 수로에서 유입된 물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얕은 U자형 홈이 나 있습니다. 수로는 인공물을 설치하지 않은 자연형 수로와 옆면에 말목을 받고 나무를 횡으로 걸친 인공형 수로가 연결된 모습입니다. 수로에서는 서부 후항 사달사사정의 활 땡땡땡 정귀인 중구 사하구 이메라 성법리 원수 전 5형 그래서 서부 중부 2로 판독되는 백제 목관 한 점이 출토가 됐습니다. 목관은 길이 35cm로 소나무로 제작이 됐는데요. 백제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확인되는 영조척이 35.05cm인 것과 부합하여 백제 도량형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목관에 서부 후항과 중구, 하구 등의 행정구역명이 기록되어 있어 문헌에서만 확인되었던 후항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오부와 오항을 두었다는 백제 행정체제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가 됩니다. 그 외에도 수로 안에서는 여러 잡의 나무, 삿과 가래, 배틀의 구성품인 목재 비경이 부들로 제작된 집신, 사람의 족적 등 당시 생활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출토가 됐습니다. 궁남지는 현재 알려진 우리나라 최고의 궁원지로 조성 기록이 명확히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의 조경 기술과 도교 문화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특히 궁남지 조경 기술은 일본 서기에서 확인되듯이 일본에 알려져 일본 원지 조경의 원류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홍주의 길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